먼저 툴바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면 바로 탐색기하고 레이어 관리 탐색기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옆에다가 그 레이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바를 추가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나머지 다른 툴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패널이라든지 툴바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툴바에 보면 툴바에 레이어 관리 툴바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네,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관련 툴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툴바들은 레이어 관리 툴바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툴바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경 지도를 불러올게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지도들을 QGIS에서도 배경, 백그라운드 지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메뉴에 보시면 이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여기로 가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배경 지도를 불러올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플러그인 설치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검색에서 우리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퀵맵입니다. Q-U-I-C-K 퀵맵. 네. 대충 앞부분을 좀 입력을 하게 되면 나옵니다. 네. 퀵맵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요 기능을 우리가 추가를 설치를 할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누가 만들었는지 등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 볼게요. 그럼 이제 관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퀵맵 서비스라고 하는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퀵맵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코딩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은 필요하겠죠. 설치가 완료되면 닫기를 누르고요. 설치된 퀵맵은 메뉴에 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퀵맵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지도들은요, 나사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OSM,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여러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세팅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팅으로 클릭하면 이와 같이 관련된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저 끝에 오른쪽 끝에 More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More 서비스를 클릭하면 Get Contributed Pack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네, 패키지가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그인이 있는 퀵맵 서비스를 가면요, 좀 전보다 더 많은 지도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들도 별도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관리 가시면 TMS라고 치시면 TMS for Korea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V월드, NGII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지도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 해당 부분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 된 다음에 다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외부를 가시면요, 퀵맵 서비스하고 TMS4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카카오도 볼 수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서비스들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퀵맵 서비스에 있는 오픈스트리트맵 OSM 지도를 열어볼게요. OSM에서 스탠다드 지도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해당 지도를 연결을 해서 화면에 뿌려줄 겁니다. 일단 바로 전국 지도가 전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요. 한국 서울 쪽으로 마우스 휠을 밀어가면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메뉴에 이 확대 기능을 써서 서울 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조금 더 서울 쪽으로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지도가 이렇게 나온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좌표 체계를 이제 한번 설정을 해 볼 겁니다. 지금 현재의 좌표 체계는요, 3857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구면 좌표계인 WGS84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의 백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러오는 파일들은 만약에 좌표 체계가 없다면 이 좌표 체계에 맞춰서 표현이 되고 연산이 될 것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 EPSG 3857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3857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터라고 된 부분에 WGS84를 표기하는 그 EPSG 코드가 4326이거든요. 그래서 요 4326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 경기도 좌표계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네, 뒤에 지금 지도가 뭔가 변경이 일어났죠. 네, 해당 좌표계에 맞춰서 이게 그 지도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불러올 파일이 그 CSV라고 해가지고 콤마로 표현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 sys 폴더로 한번 가보게 되면 저희 C 드라이브에 네, 엑서사이즈에 우리가 2주차죠. 여기 보시면 stat lo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형에 보시면 쉼표로 구분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은 아니고요. 엑셀 파일에도 이 CSV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그 엑셀 그 아이콘으로 표시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한번 메모장이라든지 그런 그 다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필드명이 되고요. 두 번째 줄은 각각의 필드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1번 순번은 1, 자치구는 구로구, 주소는 서울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콤마가 찍히기 전까지가 해당 값입니다. 콤마가 찍히면 그 다음 필드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 보면 경도와 위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도, 요게 경도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이 위도를 가지고 이 표를, 이 CSV 파일을 공간상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위도 좌표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4326이라고 하는 WGS84라고 하는 좌표 체계로 미리 세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파일을 불러올 때도 그 좌표계에 대한 세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불러올게요. QGIS의 X사이즈의 그 두 번째 2주차에 있는 CS 파일을 보면 여기에 s.location.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방금 봤던 그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요거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밑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파일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데 아무런 지도상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단순한 텍스트 파일을 불렀기 때문에 이 레이어 그 탐색기에서도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만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이와 같은 CSV 파일을 불러오는 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레이어 관리 패널의 툴바에 보면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라고 하는 이 메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하시면요. 자, 이와 같은 명령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불러오려고 했던 s.locat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해 넣으면 돼요. 자, C 드라이브에 엑서사이즈에 2주에 바로 뜨죠. 기본적으로 CSV 파일이 2주차 폴더에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열기를 하면 해당 파일이 선택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예시 데이터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이 다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코딩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코딩이 UT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저 앞부분에 있죠. 네. 여기 보시면 EUCKR, 여기 EUCKR이라고 있습니다. EUCKR을 바꿔볼게요. 어떠신가요? 네,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파일 포맷은 CSV고 레코드와 필드 옵션, 당연히 첫 번째 레코드를 필드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도형의 정의, 여기가 중요하죠. X 필드와 Y 필드, Z 필드가 있는데요. X 필드는 어떻게? 바로 경도가 되겠죠. 좌우로. 그 다음에 Y는 위도가 될 것입니다. Z 필드를 높이 값으로 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좌표계, 투용체, 좌표계가 있는데요. 경위도 좌표계는 기본적으로 WGS84를 쓰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4326이라고 하는 시스템 좌표계를 미리 프로젝트 좌표계 또는 시스템 좌표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옆에 좌표계 선택을 클릭해서 4326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적용이 됐을까요? 닫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특정 좌표에 맞춰서 해당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다시 이 좌표 체계를 원래의 그 OSM이 불러졌을 때 좌표 체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온 SDAP 같은 경우에는 4326 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도로 불러온 OSM 지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4326이 아니지만 4326 좌표기에 맞추다 보니까 살짝 서울시가 위아래가 약간 좀 좁은 찌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프로젝트 좌표계를 원래대로 바꾸면 됩니다. 원래 좌표계가 3857입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볼까요? 네. 아까와는 달리 위아래가 찌그러졌던 부분이 원상으로 복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SDAT 이 파일도 원래는 그 데이터를 뜻하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해당 그 심볼과 같은 색깔과 형태로 이 레이어 관리 창에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까 순번, 자치구, 주소, 시리얼 번호 이러한 필드의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속성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이 경도하고 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SDAT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측정망입니다. 네. 해당 위치에서 유동인구라든지 그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일부분만 서울시 부분이니까 서울시 부분을 전체 정보를 좀 축약을 해서 CSV 파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파일은요, 이 QGIS를 꺼버리면 사라집니다. 네,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식으로 파일을 남기려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SDAT 로케이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데는 이제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QGIS 버전에 따라서 한글명이나 영문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그 버전에 맞는 것을 메뉴를 사용자가 직접 찾으셔야 될 거예요. 자,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예, 대표적인 ESRI의 쉐입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볼까요? 그리고 이거를 파일을 우리가 저장을 했던 그 C 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을 해 볼게요. C 드라이브 엑서사이저 2장에다가 이게 로케이션이라는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좌표계는 EPGS 4326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중요하죠. 인코딩 마찬가지로 그 EUCKR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EUCKR 여기 있고 저장 이렇게 있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진 파일이지만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저 쉐입 파일이 지도에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색상이 다른 모습으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체 이 실습한 내용을 프로젝트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것과 달리 프로젝트를 저장한다는 것은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좌표 체계,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파일, 불러온 배경 지도, 이런 환경들을 그대로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메뉴에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네, 프로젝트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실습을 하는 폴더인 C 드라이브에 엑서사이즈 2주차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2주차 실습의 첫 번째 거기 때문에 2-1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이 되면 그 저장한 내용이 뭐뭐.qgz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 네. 저장이 되었고요. 이 상단부에 보시면 이 아까 제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1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GIS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볼까요? 네, QGIS를 꺼볼게요. 끈 다음에 다시 QGIS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QGIS 창이 떴는데요. 딱 뜨면 바로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이걸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프로젝트에서 열기, 최근 열기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당 부분들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작업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파일과 환경 설정들이 그대로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실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다른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다시 빈 바탕이 나오고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CAD 파일을 우리가 한번 불러올 건데요. C 드라이브의 2장에 보시면 여기에 parcel.dxf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dxf라는 파일 익숙하시죠? DWG도 있고 dxf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dxf라고 하는 것이 exchange 파일 교환용이라고 해가지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CAD 포맷입니다. 오토캐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CAD 또는 GIS에서 쓸 수 있는 파일들이거든요. 그 파일로 제가 실습 파일을 저장을 해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이 펼침을 열어보면 여기에는 점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이 파슬이라고 하는 이 DXF 파일을 그대로 아래쪽에다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것을 다 부를 것인가를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그룹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보시면 CAD의 점과 그 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왔을 때 옆에 보시면 이게 물음표가 돼 있어요. CAD 파일에 좌표 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이 CAD 파일에 그 좌표 체계를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좌표 체계를 설정을 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돼요. 이 지도 물음표라는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좌표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번 좌표계는 5174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검색이 돼서 더 올 거예요. 창이 좀 작으면 좀 키워보면 여기 보면 5174가 관련된 부분이 이거다라고 나오죠. 코리안 1985 중물 85년에 설정된 수정된 중부 원점이라는 건데요. 요 곳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5174로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해당 점은 제대로 된 좌표 체계로 가서 표현이 됐겠죠. 바로 또 이번 엔티티를 가서 또 5174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클릭해서 확인하면 엔티티 선도 버틱스로 되어 있는 선도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붙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좌표 체계가 됐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하고 좀 다르죠? 약간 찌그러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설정을 한 5174라고 하는 그 좌표 체계하고 이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그 좌표 체계가 달라서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프로젝트도 바꿔주면 되죠. 예. 지금은 432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326을 5174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5174. 그래서 이것도 적용, 시스템 좌표 체계도 적용 확인을 누르면, 네. 이와 같이, 네. 원래 그 원좌표 체계에 맞는 부분으로, 네.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적도인데요. 이 지적도를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곤으로 만들어야 돼요. 폴리곤으로 만들고 각각의 그 폴리곤마다 주소, 지적도의 그 번지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폴리곤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폴리곤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CAD의 라인을 먼저 폴리곤 도형 라인으로 폴리곤 작업을 위한 라인으로 분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이 메뉴에 보면 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툴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밑에 있는 것들은 PMS건 지우고요. 예, 공간 처리 툴박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쓸 겁니다. 라인 분해 기능을 쓸 건데요. 라인 분해 기능은 이 공간 처리 툴박스에 벡터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 벡터 도형 안에 보면 라인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네, 라인 분해 요거를 쓸 겁니다. 가시고요. 이 입력 레이어를 엔터티스라고 해가지고 선 있죠? 이 선으로 하시고요. 산출물은 그냥 임시 레이어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뒤에 새로운 분해된 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들이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꺾여져 있는 그 선들 다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폴리곤으로 생성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어디가 비어서 구멍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이 선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색상으로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폴리곤으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벡터 도형에 있는 라인을 폴리곤으로 실행이라는 부분으로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라인을 폴리곤이라고 하는 라인을 폴리곤으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거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하게 되고요. 우리가 산출물이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인을 분해한 파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엔티티를 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물이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던 같이 이렇게 폴리곤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폴리곤의 속성 테이블을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 테이블 열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테이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에 우리 이 엔터티즈라고 하는 이 그 점의 포인트에 대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여기에는 해당 주소 지번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정보가 보면은 해당 필지 위에 그 포인트가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위치를 기준으로 결합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벡터 도형이 아니라 벡터 일반으로 가면 벡터 일반으로 가면 여기에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이라고 있어요. 요 기능을 클릭을 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리곤이잖아요. 폴리곤이고 결합을 시킬 것은 아까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엔터티즈였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결합할 수 없는 레코드 버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곤을 만들다 보면 그 지번이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찌꺼기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초반부터 없애버리겠습니다. 결합할 수 없는 레코드 버리기. 그리고 여기 기하학적 조건에는 교차. 서로 교차한 부분에 그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새롭게 결합한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객체가 909개 나오고요. 그 정보들이 이 지번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파일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다시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지번 정보는 들어가 있는데 이 텍스트라고 하는 필드에 근데 이 지번이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들이 없어요. 그 정보들은 어디 있냐? 시스 폴더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파일에 그 정보를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엑셀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도 돼요. 여기 엑셀을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에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이렇게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사용 승인 1, 건축 면적, 지하 청수, 지상 청수, 건축 재료 건물 용도 뭐 이 코드에 따라서는 어떤 용도가 어떤 재료인지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연결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번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둘 다 지번으로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일단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엑셀이 불러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플러그인에다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3.2 이후 버전부터는 아마 바로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면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여기도 909개의 객체가 있고 상용 승인일 건축물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신에 필드가 지번이라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차이가 있죠. 이 텍스트하고 아까 데이터에 있는 이 지번하고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의 결합은 일단은 닫고요. 이 결합을 할 레이어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속성으로 가시면 돼요. 속성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결합이라고 하는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결합을 하고요. 결합을 클릭하고 이제 결합할 파일을 추가하면 돼요. 추가를 하는데 결합할 파일은 데이터잖아요. 네, 데이터고 여기 데이터의 지번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를 연결을 시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설정이 하나 들어갔고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적용,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자,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결합한 레이어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까보다 뒤에 더 들어갔네요. 그죠? 보면 파일명 데이터니까 데이터에 있는 지목은 뭐였고 사용 승인, 건축 면적 이런 부분 정보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원래 말은 조인입니다. 예, 조인 기능을 지금 실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요. 결합을 한 다음에 이 QGIS 끄면은 이 파일도 임시 파일입니다. 임시 파일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메모리에 기억만 하고 있다. 이 파일을 꺼버리거나 다시 QGIS를 열어보면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메모리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레이어를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결합한 레이어에 가서 엑스포트 가시면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파일의 형태는 아까는 ESRI 쉐입 파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오 패키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오 패키지로 하고 파일 이름은 그대로 2장에 여기는 파셀이라고 하는 파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 지오 패키지가 다른 시스템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예. 사실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방식이고요. 지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진보된 저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 체계도 다 들어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하고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에 해당 부분이 표현되겠죠. 네. 그러면 파슬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습을 해서 이제 해당 부분 다시 또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네.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실습이었으니까 2-2라고 하는 파일로 QGZ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네. 실습 수고하셨습니다.